오로지 목표 달성하고 성과 극대화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급격하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또 집에 있는 사모님 와이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본 순간이나 경험이 거의 없을 때 사람은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은퇴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도 결정적으로 어떤 나이 때 은퇴하는 나이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은퇴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은퇴할 때 돌이켜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안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후회를 안 하려면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좀 살 걸. 살다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또 집에 있는 사모님 와이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본 순간이나 경험이 거의 없을 때 부족할 때 사람은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 경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게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후회하는 거는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시나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심장이 뛰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후회하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요인이 저는 심장 뛰는 일보다 다리 떨리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했던 그런 과거의 나, 이게 저는 정말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새로운 직장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다른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이런 게 또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또 후회하는 큰 일 중에 하나는 덧셈과 곱셈 인생을 살아본 거. 좀 나이가 들수록 좀 비우고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나누고 비우고 빼기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많이 더 채우고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하고 이건 더하기 인생과 곱하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 사람들이 또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또 뭘까요? 운동을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운동화가 없어서 못하고 비가 와서 못하고 계속 트집 잡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오늘도 또 운동 안 하는 10가지 이유 생각하시고 일어나셨잖아요. 내일 또 운동하려고 했더니 회식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거 핑계대지 마시고 당장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급격하게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목표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가 내가 스스로 정한 것도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회사가, 조직이 나한테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KTX 타고 부산으로 약 300km 넘게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쉬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또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또 서울로 급하게 올라옵니다. 빨리 도착한 만큼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나머지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못 보내고 오로지 목표 달성하고 성과 극대화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급격하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재밌게 내 일에 몰입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조만간에 100권째 책을 낼 건데 제가 목표가 책 100권 쓰기가 아닙니다. 책을 재밌게 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30년 만에 책이 100권째 달성됐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물건을 사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사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명품백 하나 사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근하고 휴일 반납하고 보너스 타가지고 가방을 샀는데 가방을 사는 순간 도파민이 급증하면서 행복감이 밀려오지만 도파민이 계속 유지됩니까? 몇 시간 만에 도파민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며칠 갖고 다니다가 가방이 실증이 납니다. 그럼 또 다른 가방이 또 백화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또 휴일 반납 야근 물사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필요도 있지만 특히 여기 여성분들 제 강의 들을 때 가방하고 신발은 좀 그만 사세요. 집에 사다 놓은 가방하고
신발만 갖고 다녀도 죽을 때까지 신고 들고 다녀도 제가 보기에 남아돌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경험을 사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울트라 마라톤 뛰는데 약 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참가비가 300만 원이에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하라에서 그 태양빛에 모래사장을 겪었던 전율하는 몸의 감각들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 아직도 강의할 때 약간의 구라를 쳐가지고 아직도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내가 뭔가 경험을 사면 그 경험이 내 몸을 관통한 흔적, 얼룩, 무늬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이런 게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른다고 그러죠.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봐도 몸매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 출발점, 꿈의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몸을 바꾸셔야 됩니다. 몸을 바꾸기 전에 제가 꿈도 꾸지 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몸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현재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신체성에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담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가능성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몸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딱 중심에다 잡으면 마음은 수평으로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를 편안하게 쉬시려면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의 폭도 굉장히 넓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동 반경도 넓었고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가야만 하는 곳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다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 깊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과연 몇 명일까? 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팔로워가 수만 명이 돼도 내가 힘들고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나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친은 과연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넓이를 추구하기보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저는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고 부고장을 보냅니다. 교수님이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고,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났는지. 그 사람은 나하고 공적 거리거나 사회적 거리인데 나한테 친밀한 거리나 개인적 거리로 착각을 하신 거죠. 저는 또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 어떤 거리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한테 확 다가오면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면 욕지거리가 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리를 판단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 재미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코미디 프로나 개그 콘서트 봤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청자들을 재미있게 해주죠. 그런데 그 둘째 주에도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인기는 급감화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미를 주고받는 관계는 항상 더가 필요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야, 더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친구가 야, 더 재미있는 이야기 없냐? 없으면 그 인간은 재미있는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을 주는 관계는요, 이런 겁니다. 친구가 나한테 뭔가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내가 말립니다. 야,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재미를 주는 인간관계는 절반으로 줄이시고 기쁨을 주는 인간관계는 2배로 늘리시고,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급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리를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평상시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그런데 뭔가 필요하면 장문의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 시작하는 문구를 보면 뭔가 부탁을 할 조짐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답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그럼 또 장문의 반성문이 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 코멘트. 그러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듯이 여러분도 평상시에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부탁을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평상시에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둬야 될 2번째 사람은요,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사자성어로 결초보은이라고 하죠. 내가 얻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걸 결초보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뒤에 보니까 초보 운전사 뒤에 결초보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결자와
은자는 조그맣게 써 있고 결초보네, 초보만 이렇게 크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와, 저 재미있구나.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초보 운전을 잘 보살펴 주시면 은혜를 절대 잃지 않고 결초보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재미있는 결초보은 문구를 보고 아침 출근길이 빵 터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시면 덕분에 됐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한테 그 은혜를 꼭 되돌려 갚으셔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한테 갚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 내가 입은 은혜를 되돌리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될 세 번째 사람은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갑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밥맛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밥맛이 없는 인간들은 거리를 두고 끊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망설인다는 것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내 안에 확실한 의사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망설이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뭘 찾느냐? 이걸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자꾸 생각해서 자기 합리화의 길로 쭉 갑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공사다망하지만 공사다망하면요 다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망설일수록 자꾸 설익은 의사결정을 자꾸 찾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합리화를 찾게 되고, 그래서 망설임이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고 끝에 악수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사숙고를 해도 좋지만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각이 길어질수록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열정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도전, 다섯 번째가 행복인데,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한번 취미 생활을 즐기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저는 뭔가 한번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게 취미 생활을 사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가급적 일단 사귀기 시작하면 열정적인 사람을 사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이 혁신적인 사람, something different하게, 어제와 다르게 꼰대로 가지 않고 생각이 늘 젊게 프레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르게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만나면 공통 분모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1시간을 보냈는데 10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심장함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 그러면 무조건 뭐 독서, 여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3개에서 5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 5개, 3개의 키워드에 맞는 일상적 생활을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하시면 거기에 대한 작은 스토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열정적으로 살았던 스토리, 제가 도전했던 스토리,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책을 쓰고 그 책을 매개로 또 어디 가서 열정적으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취미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취미인데 취미가 그 사람의 경제적 생활까지 보장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취미를 직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명체인데 다리 짧은 오리가 다리 긴 학을 보고 오리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다리가 짧은 거야? 뭐 이렇게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잘 올라가는 토끼가 오리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생명체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과 강점을 갖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연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인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할수록 우리의 삶은 비전을 새롭게 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제의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오늘 내가 했던 노력이 뭔가 something different 하지 않으면 나는 어제와 다르게 살지 않은 거잖아요. 어제와 다르게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비전을 갖고 자기 꿈의 목적지까지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 대단한 준비 이런 것보다는요, 작은 실천, 그리고 때로는 편안한 체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면 아직도 원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이제 후반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계획, 거창한 비전, 중후장대한 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하는, 그래서 때로는 체념하고 비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르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몸에 때만 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뭔가 대단한 준비 계획을 세울수록 여러분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강력한 방법은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